그럼 첫 번째 순서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오늘 주목받은 종목들 내일장에서도 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엔스탑 함께해 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김동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2300선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 300포인트 오르고 나서 조정이 크게 나오질 않았었고요. 특히나 이 심리적인 저항선이었던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한 이후이기 때문에 잠시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했던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어제 미국의 경우에 그동안에 이 정권 인수의 절차에 협조하지 않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협조를 하는 것으로 방향을 결정함에 따라서 잠재됐던 어떤 악재도 지워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로나 백신과 관련돼서는 뭐 지속적으로 지금 추가적인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승인 신청이 다음 달 초에는 이제 승인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 흐름에 대한 기대와 백신의 성공에 대한 믿음, 이것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오늘 잠시 조정을 받긴 해도 추가적인 상승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오늘 장중의 이제 흐름에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은 기관들의 매도로 좀 그 시장이 눌릴 때에도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중요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강세 기조로 가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향후에 지속되는 그 옐렌 새로 지명을 받은 미국 재무장관의 어떤 그런 이 완화적인 기조와 경기 부양적 기조의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도 경기 회복 속도는 내년 초에 가면서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 코스피 지수 내년 말까지 3,200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단 시장이 내면적으로 많이 올라왔던 종목, 코로나로 올라왔던 종목, 또 언택트주들 이런 종목들 쪽에서는 매물이 좀 나오고, 또 단기적으로 적잖은 종목들이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면서 뭐 2배, 3배씩 올라갔던 종목들에서 최근 들어서 고점권의 매물이 굉장히 많이 출회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한 20% 정도 올랐다가 보합 마감하는 게 뭐 그야말로 피레침 그런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형태의 흐름들이 나온다는 것은 시장의 수급의 중심이 매수 대기 세력들이 이런 부실주나 테마주 쪽보다는 우량주 쪽으로 쏠려감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대기 매수 자금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짧은 시세로 개별 종목들이나 테마주들의 시세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서 결국 이 테마로 갔을 때는 짧게, 그리고 또 중기 종목들이나 가치주로의 자금 이동에 준비해서 펀더멘탈 탄탄한 그런 종목들, 세계적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관심을 두고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장 대응 전략도 조금 제시해 주셨고요. 오늘 소폭의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는 여전하다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지난주 김동호 매니저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100% 가운데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10종목 중 8종목의 흐름을 맞춰주신 건데요. 오늘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어떤 키워드들이 랭크가 됐는지 10위까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살펴볼게요. 네, 오늘 항체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슈가 도래하면서 코로나19가 1, 2위 그리고 4위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장 테마는 여전히 오늘도 또 한 번 자리하고 있고요. 또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시총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율주행 5위, 8위에 두 군데나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6위에는 매각설 자리하고 있고요. 7위에는 오랜만에 항공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9위에는 선박주, 10위는 정치 테마주가 차지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종목들, 종가 상황과 함께 10위까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에는요, 오늘 단연 핫했던 셀트리온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셀트리온 제약이 더 큰 폭의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무리했고요. 시즌 오늘 또 한 번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KC 오늘 계속해서 급등세 보여줬다가 종가는 1%대로 마무리했고요. 두산인프로코어 계속해서 매각 이슈가 도래하면서 하락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오늘 인수 관련해서 계속해서 갈등 보여주면서 주목받았는데요. 주가는 1.39% 상승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MS 오토텍 오늘 자율주행 테마로 각광받으면서 10%대 급등 이어갔고요. 한국카본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급등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현은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14% 멋진 상승 보여줬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 종목 한 종목씩 매니저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네, 셀트리온 당연히 짚어봐야겠죠.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2상이 마무리 단계라는 소식에 셀트리온 계열의 종목들이 오늘 급등했습니다.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이 종목은 스탑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네. 팔아라라고 하는 소식도 있고, 지금 자리는 셀트리온이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었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제약주 중에서 치료제나 백신이 이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릴리라고 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요즘에 빠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최근에 백신 소식이나 또는 치료제 소식을 오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미 관련 종목들이 지난 4월 이후에 엄청난 시세들을 관련 종목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쉬어가야 되고 또 미국의 화이자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릴리라든지 이런 또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요즘에 이제 뉴스가 나온 다음에 임상 3상 결과를 대략 발표하고 승인 신청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이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면 이게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또는 백신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안에 경쟁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런 그 가운데 사실은 글로벌 그 제약사들의 주가는 사실 그것 때문에 더 오르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뉴스에 팔아라고 하는 그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상한가 근처까지도 가기도 했는데 이런 모습은 이미 한 6개월 정도 저는 관련 종목들이 시세들이 모멘텀이 분출돼서 이제는 마무리 꼭지 국면에 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 추격 매수하는 일은 자제해라. 그리고 오늘도 이 셀트리온이 올라오다가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윗골을 달고 콱 얻어맞아 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라서 결국 종가가 이 하단 마무리를 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여기서 직전 고점 매물 때문이 아니라 이 종목이 사실은 지금 일봉상으로부터 보면은 별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 않겠으나 이게 이 월봉입니다. 월봉이 2008년도 9년도에 있었던 자리가 2만 원 자리였는데 지금 40만 원 정도 자리 올라왔습니다. 20배 올랐는데요. 큰 그림에서 월봉상에 더블 탑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추격 매수 좀 자제하시고 올라오는 대로 또 차익도 좀 하시는 그런 전략이고요. 영원한 모멘텀, 영원한 이슈는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세상은 순환하고 달도 차면 기울듯이 이 종목도 역시 이제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스탑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기대감으로 이미 많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더 오르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단기적으로도 스탑이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네, 5위에 자리한 KE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는 1%대지만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장중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 베타5 출시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내일장에서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이 종목은 오늘 위에서 많이 얻어 맞아왔고요. 지금 이 차트를 잠깐 후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 종목 차트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서 개별 종목들이 뉴스를 뿌려가면서 오를 때 한 이틀 오르고 나서 장대 음선 떨어지면서 급락합니다. 이렇게 40%, 30% 정도의 하락은 기본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올라오니까 대기 매물이 강력하게 맞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 종목은 그나마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이슈나 테마가 있고 테슬라가 받쳐주고 있는 것이라서 오늘 고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더 간다고 보지만은 이게 이렇게 가장 모멘텀이나 또 앞으로 또 트렌드 자체가 이제 살아있는 종목조차도 이런 식으로 매물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시원찮은 종목, 예를 들면 펀더멘탈이 안 좋거나 적자 나는 종목, 이런 종목이 뉴스를 가지고 끌어올렸을 때는 반드시 다음날 매도한다. 이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단 KEC는 살아있는 자율주행 테마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될 그런 테마이고 특히 테슬라와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된다라고 보면서 고의견을 드리긴 하지만 모든 종목이 고의견이 아니라 올라오면 일단 얻어맞는다. 이런 관점에서 개별 종목들 특히 테마주나 소위 부실주들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K씨는 일단 고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다음으로는 6위에 자리한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의 매각 본입찰이 마감됐습니다. 두산그룹의 자구안이 막바지에 들어선 건데요. 내일장에서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뭐 이 종목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판매가 돼서 매각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두산인프라코어가 두산그룹에 있지 않고 만약 현대그룹이나 뭐 이런 데 있었다 그러면 상당히 좀 견고하게 잘 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오히려 이제 짐을 벗어 던진 상태가 아닐까 싶고 이 두산인프라코어라고 하는 회사의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에 2010년대 고점 여기가 2007년도 고점이었던 자리가 45,000원 정도 자리 언저리인데 박살이 나서 대략 뭐 거의 5분의 1 토막 정도 지금 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한때는 5분의 1 토막이 아니라 거의 8분의 1 토막까지 났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와 있는데 이 경기가 좋아지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SOC라든지 건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이 종목의 실적은 앞으로도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입찰 마무리되면서 M&A 잘 되면 이 종목이 보다 더 정상적이고 또 활력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A가 제대로 잘 성사된다면 앞으로 주가 상승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7위에 자리한 대한항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그룹과 KCGI가 유상증자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내일장에서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네,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경기 관련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미국의 항공이나 이런 쪽의 종목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어제도 뭐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정리가 되고 이 경기 활력을 띠고 여행이라든지 또는 뭐 무역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긍정적으로 가게 되면 경기 관련주로서의 회복은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고라고 보고요. 이슈적으로 지금 뭐 M&A가 예를 들면 유상증자가 되니 안 되니 또 정부로부터 대한항공 지금 대주주가 특혜를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M&A와 관련된 이슈로 크게 커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M&A 이슈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부가 특혜를 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대한항공이 오른다라고 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 관련으로 올라서 얌전하게 가야지 이것이 막 급등을 해서 상한가를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여론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가기보다는 경기가 좋아서 실적이 호전 기대로 가는 것이 좋다. 그런 관점에서 경기 호전 기대감에 경기 수혜주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수혜주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대한항공은 단기적으로 고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네, 9위에 자리한 한국카본 짚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부품 관련주가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대규모 선박 수주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LNG선의 본행제를 취급하는 한국카본이 그에 대한 수혜를 입었습니다. 내일장에서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네, 이 종목도 이제 그동안에 경기 관련주로서 사실 실적이 좋은데 잘 못 갔었는데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 종목은 자칫 잘못해서 내일 고점에 잘못 쫓아가게 되면 물릴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우주 돌파가 돼 있는 상태라서 최소 이 자리, 그러니까 15,500원 정도 전후까지는 더 열려 있는 그런 상태고 맥시멈 중기적으로 볼 때는 거의 여기 언저리 18,000원 정도까지도 아직도 열려 있는 상태라고 봐서 중간에 가다가 여기 쉬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간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올 때는 지금까지의 재무제표는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경기가 좋아지면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고 흑자 전환을 하는 그런 구조들이 나오게 되고 물론 한국화보는 실적이 지금도 좋은 상태인데 앞으로 LNG선은 세계 1위를 하는 우리 한국조선의 견인차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앞으로 예상이 되는 그린 뉴딜과 또 친환경 정책과 관련해서 수혜를
계속 입을 부분이 바로 LNG 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국화분 추가 상승 기대하면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경기 회복이 계속 예상되고 있고 또 해운 운임이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선박주가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상승 랠리 언제까지 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 들고 가면 되는 걸까요? 네, 일단 그 해운의 이제 소위 운송과 관련된 BDI 지수라고 하죠. 그 운임이 계속 추세적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구조 조정이 좀 많이 됐어요. 글로벌 해운사들의 구조 조정이 돼서 우리나라도 두 회사가 있었는데 두 회사 다 망가질 뻔했다가 지금 한 회사만 겨우 살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네. 이런 모습처럼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게 되면 물동량이 늘어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뭐 수출입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이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교역이나 이런 부분을 룰에 의해서 집행하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역 전쟁과 같은 일들의 갈등 관계는 조금 줄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교역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해운 운임 지수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이 환경 관련 때문에 기존에 이제 노후화된 선박이라든지 또는 그 기름을 떼던 그런 선박들이 LNG 선이라든지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되는 가운데서 계속 갈 거라서 조선업황 전체적으로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LNG선이나 친환경선 관련해서 이 수혜들이 집중돼서 한꺼번에 오늘 상승은 의미 있는 그런 상승이라서 조선을 얘기하더라도 역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친환경 선박의 키워드를 맞춰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상당 기간 동안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해운 운임 상승이 지속될 것이고 그리고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또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종목들 어떤 의견 주셨는지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셀트리온 제약과 시젠스탑, 서현스탑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는 고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베스트 종목은 어떤 걸 꼽아볼까요? 네, 뭐 오늘 사실 뭐 다른 종목들도 많지만은 제가 이 삼성전자는 1년 내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 네. 4월 달 이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오늘도 삼성전자입니다. 이 종목은 매수가 66,600원, 목표치 82,000원, 손절 라인 62,000원 정도로 접근하시기 바라고요. 이 삼성전자가 최근 가는 요인은 이 반도체 경기에 대한 호전 기대가 또 있지만은 원화 강세와 또 원화 강세 시절에는 항상 가치주들이 움직이는데 가치주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원화로 표시된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원화 강세를 따라서 자산 가치가 크게 늘어나죠.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지금 가치주들의 붐이 다시 재개될 조짐이 있고 항상 이 가치주의 성장주로의 이동 또 성장주에서 가치주로의 이동은 10년 주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2020년이죠. 앞으로 10년간은 가치주의 시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이렇게 가치주이기도 하니까 외국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은 그거의 그 수급적인 포인트보다는 글로벌 트렌드를 맞춰서 삼성전자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치주인 삼성전자 오늘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무료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잠시 후 4시 1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하는데요. 지금 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어요. 기존의 성장주 일변도에서 이제 우량주 또 가치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무릎에서 또는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그런 경기 회복이나 또는 가치가 좋은데도 주가가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한 공략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 잠시 후 4시 10분 무료 방송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엔스탑은 김동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